모시고 심차게 대회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기 여러분, 투쟁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의 대상도 아니고 공정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땅에 국민으로 당당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되찾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간 것은 안타까움과 시련과 사망을 할 수 없는 고통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애인날을 시와 동정의 장애인날을 거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찾는 투쟁의 날로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장애인 날을 투쟁 선포의 날로, 장애 해방의 날로 반드시 땅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투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장애인들의 해방, 지역사회 인간 해방을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정부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부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10가지 요구안 반드시 관철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10가지 요구안은 지역사회 최소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지듯이, 누구나 집을 가지듯이, 누구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듯이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내가 없는 세상에 당당히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호의호식하고 배부르고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 가고 명문고등학교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닌 지역사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마 미국 부시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난리가 났습니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우리 장애인도 정말 이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방 이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별과 장애인들이 직선에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도 억압받고 차별받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4월 20일 만에 아닌 365일 이 땅에 장애인이 차별이 적폐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정말 칼바람 같은 5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동기들은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수십 년에 걸친 한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칼바람 같은 차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더 제기게 투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쟁이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칼바람과 같은 차별이 더 강해지는 지금의 시기에서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결의대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의 권리도 짓밟으려 합니다. 방송과 신자유주의 정책과 거대 산업 자본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서 성인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해서 대책위가 꾸려지고 여러 단위들이 연대를 해서 그리고 인천 420 공투단이 결합을 해서 지금 빡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 속에서 지금 우리 성인 장애인들은 교육청의 무책임과 경찰의 단합 속에 또 한 번의 꿈을 짓밟은 채 정말 참담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성인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 장애인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이 아닌 시청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시청에는 예산도 많다. 시청에 가면 교육청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예술문화회관옆에서 제가 지금 천막 5일째 천막을 치고 길거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날 예술문화회관에서 장애인날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날에 교육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육감이 행사를 끝내고 나오는 곳을 곳곳이 봉쇄를 하고 기다렸다가 교육감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왼쪽 가슴에 배지에 뭐가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먼저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확 돌아서 떠났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속이 시원할 정도로요. 그래서 겨우 답변을 받아낸 게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아닌 면담을 할 수 있다는 그 답변입니다. 4월 30일 날 면담을 하겠다는 그 답변만 얻었습니다. 우리 성인 장애인들은 장애로서 차별받고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중적으로 또 차별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욕심도 아니고 사치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교육에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왜 장애인이 집에만 처박혀 있지 나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 학생은 집안에 장남입니다. 동생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학교를 간다면서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학교를 가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가 뭔지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아 나이가 이 정도 되면 학교를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동생이 아니라 형이고 본인은 동생인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정말 자기보다 어린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밖에서 할 때마다 이들 또한 다 본인의 형님인 줄 알았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한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깃발들이 많이 나부끼고 있는데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이 속에서 이 많은 동기들이 이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동기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동국장애인 중에 45.2%가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선거도 하지 말랍니다. 이동이도 문제도 문제지만 글을 몰라서도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투쟁으로 정말 투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과 부딪히면서 무책임한 정부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짓밟히고 또 짓밟힙니다. 하지만 짓밟혀도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정말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정말 차별 없는 세상, 장애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투쟁. 차별을 저항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위해서 힘들고 쟁취하자. 이상하리 동지들께서 주축으로 지금 노숙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얼굴 보기 위해서 오세훈 차자더의 투쟁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설 비리 재단에 대한 설립허 가치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고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설생활인 동지들께서 11분의 동지께서 이 비리재단 설립허가 취소하고 탈시설 권리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했다는 의미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삭발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11분 동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시커멓고 짧은 이 머리카락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령 잘려나간 자리마다 시뻘건 피가 철철 넘쳐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듯 아프다 해도 반쪽의 몸뚱아리, 평생의 한과 아픔을 대신해 줄 수도 없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도 혹여나 잘려나간 머리카락 덕에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까 해서 우리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시장과 시설장이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볼까 해서 그런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올의 머리카락도 남기지 않고 밀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형제는 나를 이곳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숨을 거두는 부모의 곁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묻혔을 부모의 묘석 위에 술 한 잔 따르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누라는 도망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은 어찌 사는지도 모릅니다. 장애를 갖게 된 순간 죄인처럼 쫓겨서 시설에 들어와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몸뚱이가 늙어져도 늙은 우리는 언제나 어린 아이처럼 다뤄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설에 사는 장애인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설에서는 해가 뜨지 않는 이른 아침 밥을 먹고 해가 채 지지 않는 저녁이면 잘 준비를 합니다. 하루 세끼 이렇다 할 반찬도 없이 쉬어 빠진 김치를 밥에 올려 입에 우겨 넣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매일을 같은 자리에서 현관 밖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질 때쯤이면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발길 끊긴 지 오래인 부모, 형제, 마누라, 자식들은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서글퍼서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내 처지와 나의 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1년처럼 수십 년을 하루처럼 반복하며 이 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갇혀 사는 것이 억울하고 이것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받아줄 곳도 갈 곳도 없는 우리의 몸뚱이를 의지할 때는 시설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씨앗 빠진 김치조차 눈치 보며 먹어야 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겪어왔던 서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고 온갖 거드름과 생색을 내던 시설장 얼굴 뒤에는 우리를 짐승마냥 돈으로 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서러우면 서러울수록,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시설장은 더 많은 재산을 불려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쌓아왔던 서름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쫓겨나도 갈 곳 없는 앞으로가 두려웠지만,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이사장의 사위가 원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시설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처지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설 안에서만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우리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오며 가며 8시간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을 가고 구청 앞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종일 휠체어에 타고 앉아 소리를 지르고 전단지를 나눠주면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낮에는 온몸으로 햇볕을 맞아야 하고 저녁이면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렇게 농성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청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눈에 가시처럼 쫓아낼 뿐이만 합니다. 수천억을 횡령했던 이사장 이부일은 풀려나고 죄가 있다며 기소된 이부일의 사위 재봉만 원장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설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여전히 갈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고생도 자유라고 말하지만 시설 안에서는 여전히 더 힘들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기에 우리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머리카락이라도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이따위 머리카락 수십 번, 수백 번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몸뚱이 편하자고 원장을 바꾸고 시설 밖에 나와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당연한 과제, 누구라도 그렇듯이 내 몫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설에서 살기 싫습니다. 단지 시설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시설에서는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삶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건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침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도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 사람들은 보통 누구는 이쁘게 보이려고, 예, 잘생기게 보이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염색도 해보고 드라이도 하고 머리에도 뭐 바르고 하면서 이뻐 보이려고 머리를 깎습니다. 보통 그럽니다. 근데 매해 우리 동기들은 자신의 생존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습니다. 아, 나는 머리통이 이쁘지 않아서, 아니 나는 하도 넘어져서 머리에 상처가 나서 머리를 깎으면 이쁘지 않는데, 이제 머리를 깎는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로 해서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나도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이쁘게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쟁했어! 시설비리 척결하자! 끝까지 투쟁했어! 탈시서 권리 쟁취하자! 우리 오늘 나는 약간 모두 불고여도 여덟 죄송합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안 울려고 했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약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거의 1년 동안 당연한 여부랑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나이 명분 우리에게 이것과 기울인 미안하고 우리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1년 동안 당연한 요구를 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와 이 정부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우리는 급기야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저는 재단에 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동재단은 마땅히 그 길에 연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물러가야 되면서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이어야 유대가 있는 나라들이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른 재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강재단은 마땅히 그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물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꿈을 따라야지. 또 이렇게 따라가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겪어져야 되고 이런 일에 관여한 사람들은 재단에도 운전해야 되며 또한 이런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장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상품으로 살아갈 수도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시설 비리는 척결되어야 되고 그 비리에 관여한 사람들은 재단에서 물러나야 되며 또한 시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나가려야 하였습니다. 나가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가시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1명이 삭발을 했는데 이 삭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삭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주장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라고 우리 동지들께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장했어 10대 6 쟁취하자. 예, 오늘 다시 살겠노라 끝내 다시 살겠노라 하솟구쳐가는 혈관 속에서 타오르는
다 죽어서라도 끝내 다시 살겠노라. 우리의 싸움이 지라고 누가 얘기하는가. 노동자의 눈으로 이제야 세상을 보는데 우리의 고생이 승리라고 누가 칙대를 드는가. 끌려간 동지 해고된 동지 돌아올 줄 모르는데 다시 돌아가고 적들의 눈도 사라지는 심장으로 돌아온 착취의 행복하고 우리는 간다. 동지여 행복하게 먹고 다시 싸움을 준비하자. 오늘 먹지 마라 우리는 간다.